솜순 수술 방법 다 다른데 장단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오늘은요, 소음순 수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음순 수술 방법이 다양한데 각 장단점이 뭘까? 여러 병원을 투어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상담받는 얘기 다르고 저기서 상담받는 얘기 다르고 상담을 할수록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도 발달하고 재료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게 지금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한테 소음순 수술 방법이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메스를 쓰냐 레이저를 쓰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요. 메스는 이렇게 날카로운 조직을 절개해내는 칼이죠. 매끈하게 절개를 하고 열 손상이 없게 절개를 할 수가 있는 도구고요. 이게 조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장님들에 따라서는 아주 깔끔하게 또 싹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라 나간 부분 말고 남아있는 부분은 매끈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조직을 잘라내는 전용으로 된 레이저를 쓰는 걸 더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 방법도 있는데요. 이 조직을 떼어내는 가위는 완전 직선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둥글러져 있는데요. 한 번에 이 곡선에 맞게 쭉 따라가면서 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열 손상 없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절개를 하기 전 절개면은 있겠죠. 그리고 그 절개면에 지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이렇게 절개 레이저가 있고요. 깎아내는 레이저가 있어요. 절개 레이저는 이렇게 기계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레이저 팁으로 그냥 싹 하면서 그냥 쫙 절개가 돼요. 불필요한 부분 있으면 절개를 하고, 그래서 지혈이 같이 일어나는데요. 레이저는 이게 온도라든지 파워가 쓰는 거에 따라 가지고 아물 때 진물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절개 레이저뿐만 아니라 깎아내는 레이저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깎아내는 레이저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시는 게 절개 레이저랑 지혈 레이저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잘 모르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타 들어가는 것처럼 새까맣게 되기도 하고요.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든지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하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성에 따라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더 선호하는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는 봉합하나요? 봉합 안 하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봉합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조직을 절개를 했어요. 정상 부분이 붙어야 되잖아요. 봉합을 해야지 되는데 정상 피부를 맞춰서 봉합을 해 놓으면은 속살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상피화가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아니면 되기 때문에 물에 접촉해도 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활동하시기 편하고 샤워나 이렇게 씻는 게 훨씬 빨라지시는 거죠. 무봉합으로 하면은 어때요?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무봉합은 어떻게 보면 많이 깎아내는 거예요. 날개 쪽만 절개를 해서 이렇게 딱 없애는 게 아니고 날개 옆을 다 깎는 거예요. 다 깎아내서 날개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죠. 맞춰 놓으면은 그거는 원래 두께가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위쪽을 잘라도 밑둥 두께는 남잖아요. 지혈이랑 같이 된 레이저로 깎아내서 일부는 절개도 되지만 옆을 깎아내면은 진물이 좀 오래 나요. 어떻게 보면 겉에 피부를 다 벗겨내는 거거든요. 벗겨내면은 이 속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얘가 상피화가 돼서 우리 피부처럼 변하는데 한 4주에서 6주는 걸리는 거예요. 환자분 눈에는 고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뜯어내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좀 잘 말리셔야 돼요. 습하게 하시면은 안 되기 때문에 무봉합인 경우는 마데카솔 뿌리고 이렇게 좀 건조시키면서 상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무봉합은 이걸 다 깎아내기 때문에 2주 이렇게 지났는데 추출이 다시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게 무봉합은 깎아내니까 장점은 속살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원래 있는 톤보다는 밝아져요. 그런 장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녹는 실이냐 안 녹는 실이냐 이거에 따라서 실밥을 제거해야 돼요 선생님? 제거 안 해도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안 녹는 실은 보통 나일론 실도 많이 쓰고요. 녹는 실도 제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녹는 실은 반드시 뽑아내야 되고요. 녹는 실은 봉합법에 따라서 제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실입니다. 녹는 실은 실의 굵기나 성질에 따라서 정의는 6개월 한 50% 이상 실의 장력이 줄어드는
하는데 보통 훨씬 빨리 녹고 뭐 2달 안에 거의 이제 물로 많이 녹는 실이지 아주 얇은 봉합살을 쓰고요. 이 녹는 실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흉터가 오래 남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안 녹는 실을 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깨끗하고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반응이 생기면서 결국 힐링 과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절겨면에 대해 봉합을 한다면 녹는 실이든 안 녹는 실이든 그 모양 그대로 잘 유지가 되게 도와드리는 거죠. 보통 나일론 실은 봉합을 잘 해가지고요. 잘 뽑히게도 해드릴 수 있어요. 조직이 어느 정도는 붓거든요. 그래서 부어가지고 있는 상태가 봉합이 돼 있어서 오래가면 혹시라도 실 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녹는 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녹는 실은 다 제거를 하지는 않죠. 잡기만 해도 여기는 환자분들 놀라서 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술한 후에 이걸 관리하면서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자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경우는 선생님이 맞추는 게 뭐예요? 얼마나 소음순을 남겨야 돼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대음순, 높낮이 우리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능적으로나 이제 미적으로 어떤 모양이 가장 좋은지는 의사의 개인적인 미적 취향도 있지만 경험에서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 있을 때 이제 높낮이를 맞추고 좀 밸런스 있게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코피 쪽의 높낮이도 내가 위에서 봤을 때 불룩 나와 있으면 안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쪽이 접혀서 땀이 많이 차거나 여기 또 채모가 많기 때문에 위생 상태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날개는 대음순 한쪽으로 마무리돼서 들어가야 되겠죠. 대음순 볼륨이 다 뭐 통통하게 이렇게 있지 않고요. 의외로 막 꺼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 주름이 막 엉켜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그 높이에 맞게 해야 되고 병원에 따라서는 이 골 깊이가 얕으면 여기를 파는 병원도 있어요. 골 깊이랑 대음순의 볼륨, 음행 높낮이나 크기도 굉장히 개인 차이가 있어서 그 높이에 맞게 남은 부분의 크기도 조금씩은 다 다르게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음순 수술은 진짜 맞춤 수술이에요. 상담할 때는 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잘 늘어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자전거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분들보다 늘어날 것 같은 기미가 있는 살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요. 다리 꼬거나 이런 거 우리 환자분 수술하거나도 하지 마셔요. 오늘은 소음순 수술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방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봉합을 해서 맞춰놓으면은 12시간 지나면 그냥 샤워나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무봉합으로 했을 때는 최대한 좀 말려가지고 물이 많이 닿지 않게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이 안 녹는 실이면은 실을 나중에 반드시 이제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시점도 중요하니까 내 일정이 좀 변화돼서 너무 막 늦게 가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지 되시고요. 녹는 실인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 봉합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리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스나 레이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회복 시간의 차이도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내 일정이랑 일적인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스케줄을 잡으셔야 되겠죠.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거는 리턴 소음순 수술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빠른 회복에 더 집중돼 있고 우리 환자분들이 불편하신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까? 가려우신가? 피부가 많이 상하셨나? 질염 잘 생기시나? 앉아있을 때 불편하신지? 활동하실 때 불편하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날개 모양을 미리 사전에 디자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일주일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운동을 하시고 2주가 됐을 때 탕목욕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파트너와의 성생활도 중요하겠죠?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도와드리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